코로나19로 개봉을 미뤄왔던 기대작들이 드디어 하나둘씩 개봉하면서 극장가가 북적거리고 있습니다. 6월 개봉작 중 가장 큰 기대를 모았던 영화는 브로커였는데요. 전 세계 영화계가 인정한 일본 감독 고레에다 히로카즈가 메가폰을 잡고 한국의 명배우들과 함께한 칸 초청작으로 엄청난 화제였습니다. 영화에 출연한 배우 송강호는 칸에서 이 작품으로 나무주연상을 수상하는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는데요. 프랑스에서 인터뷰를 하느라 출연진 몸이 2개라도 모자랐을 정도로 바빴습니다. 한국에서도 역시 인터뷰를 하느라 몸이 남아나질 않았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한 매체와의 인터뷰 영상이 일본 내에서 돌풍적인 논란을 야기시켰습니다. 인터뷰 매체 측에서 고레에다 감독이 일본인이라는 이유로 대놓고 홀대했다는 것 때문이었는데요. 도대체 그날 인터뷰 장소에서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일본인들이 불같이 화를 내고 있는 것일까요?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개봉한 2편의 한국 영화 브로커와 헤어질 결심이 무려 칸 영화제 경쟁 부문에 초청되어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한국 영화 수준이 어디까지 성장했는지 보여주는 지표와도 같았는데요. 초청된 것만으로도 큰 의미를 지니는데 상까지 받아버렸습니다. 브로커에 출연한 배우 송강호가 나무주연상을, 헤어질 결심의 감독인 박찬욱이 감독상을 거머쥐면서 만천하에 한국 영화의 위상을 떨쳤죠. 칸 영화제에서 한국 영화가 최초로 상을 받은 것은 1999년으로 당시 수상작이 소풍이었고 이후 취화선, 올드보이, 밀양, 박쥐시 등 그리고 대망의 기생충까지, 그리고 이번에 상을 받은 2 영화까지 합치면 그 수가 엄청납니다. 칸 영화제에서 이관왕을 차지한 것은 애국심이 들끓는 성과가 아닐 수 없는데요. 칸에서 박찬욱 감독이 수상하면서 트로피를 받을 때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이 눈가를 닦는 모습이 카메라에 잡혀 전 세계로 송출되었습니다. 이때 일본이 발칵 뒤집혔는데요. 이제 진짜 한국인 다 됐네. 한국에서 살아라 등 원색적인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질투가 나서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것이었죠. 그러나 실상은 달랐습니다. 박 감독의 수상 소감에 크게 감동한 것은 맞지만 눈물을 흘린 것은 아니었고, 극장 자체가 더운 데다가 턱시도를 입고 있어서 너무 더웠기 때문에 흐르는 땀을 닦아내고 있었을 뿐이었죠. 일본인들은 사소한 것까지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며 욕할 구실을 찾고 있었습니다. 브로커의 감독 고레에다 감독은 전 세계적으로도 매우 유명한 감독인데요. 2018년 영화 어느 가족으로 이미 칸에서 황금 종려상을 받았을 만큼 실력 있는 인재이지만 일본인들은 브로커의 수상 소식을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긴커녕 세상에서 이렇게 재미없는 영화는 처음 봤다. 일본 버리고 한국 가더니 만든 영화가 고작 이거냐? 라는 둥 비난을 퍼붓기 바빴죠. 현재 고레에다 감독은 일본 우익들의 공격 표적이 되고 있는데요. 일본의 쟁쟁한 배우들을 등지고 한국 배우들에게 매달려 영화를 찍은 것이 못마땅했기 때문이죠. 칸에서도 무수한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한국에서도 각종 인터뷰로 바쁜 나날을 보내는 것이 일본인들 입장에서는 배가 아팠습니다. 고레에다 감독은 한국의 제도를 극찬하기도 했는데요. 한국 영화 현장에서 일하는 방식 개혁이 매우 좋은 방향으로 진행돼 주 52시간이라는 노동시간의 상한이 명쾌하게 정해져 있는 것을 짚었죠. 브로커를 촬영하면서 나흘 일하면 사흘 쉬는 느낌이었다며 육체적으로 매우 편했는데 일본 영화계에도 이런 제도가 도입되면 좋겠다고 일본 영화계 후배들이 한국에 와 작업하는 것을 추천하기도 했습니다. 각종 매체와의 인터뷰를 진행하며 종횡무진하던 중 일본인들이 쌤통이라고 비꼬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유튜브 인기 채널에 초대되어 인터뷰하는 고레에다 감독의 모습이 매우 초라했기 때문인데요. 이상한 점이 전혀 없어 보이지만 일본 누리꾼들은 한국이 고레에다 감독을 홀대한다고 주장하고 나선 것이었습니다. 사진을 자세히 보면 왼쪽의 진행자부터 고레에다 감독, 그 옆으로 출연진이 나란히 앉아 있는데요. 고레에다 감독을 제외한 사람들은 전부 푹신한 소파에 앉아 있는데 고레에다 감독만이 불편한 간이 의자에 앉아 있다는 것을 꼬투리 잡은 것이었습니다. 일본 누리꾼들은 일본 배우들 냅두고 한국 가더니 받는 대우가 저 모양이냐? 안타깝네. 저 정도면 한국에 귀화하고 싶은 마음 싹 사라질 듯. 불쌍하다. 한국 방송 나가서 뭘 하나 했더니 바보 취급이나 받고 있냐? 한심하긴. 이라며 고레에다 감독을 욕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일본인을 저 정도로밖에 취급하지 않는 한국 측에 크게 화를 냈습니다. 한일 관계가 좋지 않은 것을 빌미로 삼아 일본인 개인에 대해
노골적인 혐오 감정을 드러내는 한국을 과연 선진국이라고 불러도 되는가? 점점 일본 누리꾼들이 지나치게 오버하는 것처럼 느껴지기 시작하는데요. 밝혀진 바에 의하면 일본 쪽의 억측이 맞았습니다. 애초에 고레에다 감독이 일정상의 이유로 해당 인터뷰 자리에는 참석할 수 없을 것 같다고 알렸습니다. 이에 매체 제작진이 인원수에 딱 맞게 진행자가 앉을 소파, 배우 4명이 앉을 소파만 마련해 두었던 것이었죠. 그런데 고레에다 감독의 일정이 생각보다 빨리 끝난 덕분에 합류할 수 있었습니다. 예정에 없던 일이어서 소파를 더 구할 수 없었고 어쩔 수 없이 의자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배우들이 고레에다 감독에게 소파 자리를 양보해 주었지만 그가 괜찮다며 의자에 앉아서 인터뷰를 마저 진행했던 것이었죠. 일본 누리꾼들의 극성맞은 추궁에 사실대로 설명해 주었지만 한국이 또 변명을 늘어놓는다는 둥 납득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그렇지 않아도 배가 아픈데 자신들이 잘못 짚었다는 것을 인정하기까지 하면 체면이 서지 않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이해가 되지 않는 점이 있습니다. 일본인 감독이 한국 영화를 만들었다는 것이 그토록 화를 낼 일인가 하는 것인데요. 사실 고레에다 감독을 향한 일본인들의 비난은 늘 있어 왔습니다. 칸에서 상을 받은 어느 가족도 일본 사회의 어두운 면을 담담하게 그려낸 작품인데요. 그의 다른 작품들도 결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치부를 전 세계에 공개한다며 비난을 받는 것이었죠. 좀 도둑질로 살아가는 가족의 이야기인 어느 가족을 만들 때 문화청에 보조금 2천만 엔, 한화로 약 2억 76만 원을 지원받았다고 하는데요. 어느 가족이 칸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자 하야시 요시마사 문부과학상이 수상을 축하하고 싶다고 제안해왔습니다. 고레에다 감독이 이를 거절하자 공격의 표적이 되어버렸습니다. 마이니치 신문은 그를 향해 국가의 보조금을 받았음에도 무례하다. 영화가 반일적인 내용이다. 일본 국민을 깎아내리는 영화를 세계에 공개해 부끄럽게 했다. 한국으로 귀화하려는 매국노라는 등의 비판이 횡행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고레에다 감독은 문화청의 보조금에 대해 감사하고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지만 일본의 영화 산업 규모를 고려하여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 축하 자리를 거절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조되는 비난 여론의 설명을 덧붙였죠. 문화청의 보조금은 정부 관계자의 돈이 아니라 국민의 세금으로 영화의 다양성을 위해 분배된 것이다. 문화가 국가의 존재를 넘어서는 것이라는 의식이 있다면 문화에 대한 지원이 꼭 국익과 겹치지 않는다는 것도 알 수 있을 텐데 국익 우선의 발상이 나를 반일로 몰고 있다라고 아주 논리정연하게 말이죠. 하지만 일본에서 그는 완전히 반일분자, 역적으로 낙인 찍혀버렸습니다. 그가 과거에 아베 정권이 시민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몰아붙인 안보 관련법 반대 집회에 참가했으며 방송에 대한 정부, 여당의 압력을 우려하는 발언을 하며 반정부적인 행보를 보였던 것도 한몫했죠. 반일은 차치하더라도 한국 영화 브로커를 제작하기 전부터 친한이라는 비난은 어떻게 나오게 된 것일까요? 일본에서 혐한 감정이 극으로 치달았던 2019년 고레에다 감독은 영화인으로서 부산국제영화제에 참석했습니다. 초청작 파비안네에 관한 진실을 고레에다 감독이 연출했기 때문이었는데요. 사실 이전부터 그는 부산국제영화제에 종종 참석하며 부산과의 인연을 만들어 왔습니다. 이 행보만으로도 일본인들에게는 눈의 가시로 비쳤지만 기자의 질문에 대한 그의 대답이 활용점정을 찍어버렸죠. 당시 기자는 아베 정권의 무역 조치 등으로 인해 한일 관계가 매우 좋지 않은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문했습니다. 노코멘트에도 괜찮다는 배려가 있었으나 고레에다 감독은 한국과 일본을 다시 이어줄 영화의 힘을 믿는다며 영화 강국으로 도약한 한국과 늘 잘 지내고 싶다는 의사를 표명했죠. 거기에 더불어 고레에다 감독이 배우 송강호, 강동원, 아이유 등을 캐스팅하기 위해 열렬히 구애했다는 것까지 알려지면서 일본인들은 이를 바득바득 갈게 되었던 것입니다. 고레에다 감독은 옛날부터 한국 배우 중 누구와 가장 작업해보고 싶냐는 질문에 언제나 송강호를 뽑아왔습니다. 고레에다 감독은 이번에 함께 작업했던 날을 떠올리며 매 테이크마다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놀라웠다. 그런 배우는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다. 굉장히 놀랍고 어떻게 그런 연기가 가능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하기도 했죠. 간절히 원하는 인물과 함께 작업하며 그 어떤 때보다 높은 만족감을 드러냈습니다.
최고의 배우들, 최고의 스태프들과 함께 작업한 작품이니 영화가 재미없다고 느껴진다면 그것은 온전히 자신의 잘못이라면서 함께 일한 한국인들에 대해 끈끈한 애정을 표현하기도 했죠. 2019년부터 급속도로 악화된 한일 관계에도 불구하고 일본인 감독과 한국인 제작진이 좋은 작품을 만들어내 전 세계의 인정을 받는 수작을 만들어낸 것은 놀라웠습니다. 고레에다 감독이 앞으로도 일본인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더 많은 한국 배우들과 작업하게 될 날이 기대됩니다.